자,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이 지금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조금 전에 영정을 철수를 했죠. 먼저 그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안산 합동분향소 현장인데요. 김정환 기자, 네.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유가족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젯밤에 많이 마음들이 다치셨나 봅니다. 안산 분향소에 모셔져 있던 영정 31위를 모두 철거키로 어젯밤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저거는 오늘 낮 상황인데요. 지금 유가족들이 본인들의 그 영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버스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된 계기, 뭔가 있을 텐데, 뭐를 이렇게 이분들을 상처받게 만든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가족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고려대에서 했던 말. 그것이 이제 일반인 그 유족들이 하지도 않았던 말이 유포가 되고 그것이 유언비어가 되면서 큰 상처를 받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했던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청와대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한 주체를 이 일반인 유족에게 돌리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떤 그 특정 집단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정을 옮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같은 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희생당하신 고인들과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과 발언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고통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사실 이렇게 같은 자식을 잃은 또 가족을 잃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이렇게까지 갈등하는 것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원고 중심의 그 희생자 대책위, 가족 대책위가 상당히 정치화됐다. 이른바 권력화됐다. 지난번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도 하나의 그러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유가족 전체를 뜻을 왜곡하고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일반인 가족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여야 정치권은 이런 데서 손을 떼고 특히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든 야든 단체들은 빨리 이분들에게 팔뚝을 잡고 있는 손을 놔줌으로써 고인들에 대해서 정말 추모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정치가 다 손을 떼어주는 것이 이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지금 광화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캠프를 치고 있잖아요. 천막을 치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이 광화문에서는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판하는 보수단체들은 뭐 맞불 단식이라든지 폭식 투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깃발 화형식도 열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단체에 함께 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박근명 씨 남편이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있으면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머리를 깎은 사람이 바로 신동욱 공화당 총재고요. 세월호 가족대책위 상황실장이죠. 오병환 씨가 바로 신동욱 씨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욕설을 하게 된 게 발단이 됐고요. 신동욱 씨가 112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오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지금 귓속말로 욕을 3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경찰에 입건이 됐으니까 이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멈춰야 될 때 제대로 멈추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가족 대책이 한 번쯤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